우리 KBO 리그 이번 주에 시범 경기를 시작으로 이제 2016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박찬호 의원님, 올 시즌에 네. KBO 리그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저는 이제 올 시즌에 공이 이제 단일구 체제로, 공인구가 이제 단일구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그 공이 어떤 공인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공은 바로 S사에서 제작한 공이래요. 제가 조사를 해왔거든요. 네. 테스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네.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공보다 조금 더 투수 친화적인 공으로 2년 동안 그것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잘 읽으시네요. 네. 조사해왔다니까요. 궁금증 풀리셨죠?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감사합니다. 팬들은 어떤 점을 궁금해했는지 지금부터 KBO 리그 5대 궁금증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다 야구야. 겨울에 못 빠지게 기다렸던 야구가 따뜻한 봄과 함께 돌아왔잖아. 야구 팬이라면 세계 7대 불가사의보다 더 궁금한 2016 KBO 리그 5대 궁금증. 지금부터 따라와. 2013년에 창단해 2014년 3위, 2015년 2위. 그렇다면 올해는 NC가 1위 할 차례? 아기공룡 NC가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더니 창단 4년 만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어요. 당연히 NC의 그런 공격력은 만점을 줄 정도로 올해도 굉장히 좀 뜨거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거기다 이제 박성민 선수까지 합류가 된 그 중심 타선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좀 두려워할 정도의 대상이 됐어요. 그럴만도 한 게 지난해 KBO 최초 40을 달성하며 MVP를 수상한 헤인즈를 포함 다승왕 해커와 스튜어트까지 모두 재계약에 성공했잖아. 여기에 야수 최대업 박성민까지 잡은 NC. 안 그래도 뜨거웠던 타선이 올 시즌은 폭발할 예정이라고요. 게다가 박성민은 시범 경기 첫날부터 홈런포까지 쏘아 올렸대요. 우승 그까이 거 내가 많이 해봤잖아. 앞으로 몸개그는 보너스. 지난 시즌 중계 선호도 1위, 최다 관중 동원, 최다 언론 노출, KBO 이슈 메이커 한화. 올해도 독수리 군단을 향한 팬들의 사랑은 식지 않고 있어요. 그럴만도 한 게 올 겨울에도 통 크게 쐈잖아. 불펜 최대어 정우람에게 84억 원, 김태균을 붙잡는 데 84억 원, 국내 선수 영입에 반총 191억 원을 쏟아부었다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난해 등판만 하면 완봉승, 로저스를 잡는 데 성공했고, 지난 5년간 콜로라도에서 활약한 현역 메이저리거 로사리오까지 영입하며 삼성을 제치고 올해부터 연봉 1위에 등극했어요. 게다가 2차 드래프트에서도 차일목, 송신영, 이재우 등 베테랑들을 소집했고, 이태양, 윤규진 등 부상 선수들도 돌아왔어. 마지막 가을 야구가 언 8년 전. 우리 보살팬들, 올해는 정말 가을 야구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5강에 들어갈 수 있는 전력을 갖췄어요. 지난 시즌에 권혁이라든가 박정진 이 두 투수가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서 피로 누적이 결국엔 후반에 좀 부진으로 나타났거든요. 올해는 심수창이라든가 또 정우람 선수가 합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마운드 운영할 때 굉장한 좀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벌써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 공수에서 안정된 모습으로 시작부터 연승 행진을 이어간 한화. 올 시즌에도 흥행을 부탁해.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정규리그 5연패를 기록한 삼성 왕조.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황금 시대에도 비바람이 불어닥쳤어. 팀의 주축 선수들이 도박 파문에 휘말리면서 전력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죠. 지난 시즌에 비해서 약해진 점도 있고요. 하지만 포스트 시즌 진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우승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NC라든가 두산에 이런 강한 견제가 있을 것 같아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박성민과 투수들의 공백을 누가 채워줄 것이냐가 관건인데, 삼성은 새로운 외국인 선수 3명에게 기대를 걸고 있어. 박성민 선수는 일단 발디리스 외국인 선수가 아마 그 자리를 채울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요코하마에서도 뛰었었고 일본에서 8시즌을 소화했었어요. 그만큼 아시아 야구에도 꽤 이제 적응을 좀 했었고, 본인은 뭐 3할에 한 20개 정도 홈런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성적이라 그러면 충분히 뭐 박성민 선수의 자리를 잘 메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우리 베테랑 형님들도 있잖아요. 시범 경기에서 이승엽, 최형우 등 맏형들의 활약으로 연일 승전보를 올렸다고요.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두산은 또 어떨지 궁금하네. 우리 기계공 현수도 이제 메이저리거가 됐잖아. 에반스 선수가 확실히 좀 거포형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해주냐에 따라서 김현수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준다면은 또 충분히 또 우승권에 가까운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호도 가고 한준이도 가고 승락이 해켄이 니네 맞아. 게다가 마운드의 희망이었던 한현희와 조상우까지 수술대에 오르며 시즌을 통으로 비우게 됐어요. 넥센은 공수에서 모두 잇몸으로 야구를 해야 하는 거죠. 전력 약화는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팬들을 기대하게 하는 건 염갈량 염경엽 감독의 능력 때문이지. 그동안 스타 선수 하나 없이 선수들을 키워가며 3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잖아요. 과연 염갈량의 마법은 올 시즌에도 통할까요? 데니돈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 박병호 선수 자리를 좀 대신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박병호 선수가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그 임팩트는 어떤 선수를 데려고 와도 아마 그 자리를 그 공백을 채워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넥센이 좀 힘든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다른 팀에서 선수 영입보다 자체적으로 선수들을 굉장히 잘 키워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뭐 굉장히 대스타를 만들어내기 힘들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넥센의 새 동지 고척돔에 얼마나 잘 적응하냐인데 지난해 슈퍼시리즈에 참가한 선수들도 애로사항이 아주 많았대. 돔구장은 타구의 비거리가 일반 구장들보다는 조금 더 멀리 나가기 때문에 투수들이 좀 많이 불리해요. 원래 구장하고 같은 규격인데 느끼기에 좀 짧아 보이기 때문에 투수들이 자기 공이 굉장히 좀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소리랑 이런 거에 좀 반응이 민감해요. 실내 구장이. 그러다 보니까 투수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빨리 깨어나가냐에 따라서 투수들 성패가 좀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엘로끼 신나는 노래 나도 함께 불러본다. 하지만 정작 엘로끼 팬들은 이 노래만 들으면 진절머리가 난대요. 벗어나고 싶어도 요상스레 다시 만나는 세 팀의 끈끈한 우정. 과연 올해도 볼 수 있을까요? 롯데가 그 포스트 시즌 진출에 가장 가까운 팀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선수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좀 더 기동력 있는 야구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기동력 하면 우리도 빠지지 않는다고. LG는 일명 스피드 야구를 모토로 시즌을 치를 예정인데 시범 경기에서도 젊은 야수들의 스피드가 발휘되고 있어. 빨라. 기아는 윤석민이 선발로 돌아오며 에이스 원투 펀치를 갖추게 됐어요. 뭐 여전히 빈약한 타선이 변수지만요. 3강을 제외하면은 이제 2개의 티켓을 놓고 나머지 7개 팀이 맞붙게 되는데 한화라든가 롯데가 가깝긴 하지만 LG라든가 기아라든가 충분히 그 티켓을 놓고 다툴 수 있는 전력이 돼요. 그래서 올해 이런 중위권 팀들의 그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상 첫 800만 돌파를 노리는 2016 KBO 리그. 4월 1일 개봉 박두. 놓치면 후회합니다. 뚜둥. 네, 2016 KBO 리그 5대 궁금증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궁금증만 봐도요, 벌써부터 흥미진진한 시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박지영 아나운서가 또 스프링 캠프 취재를 다녀오셨잖아요. 네. 훈련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팀 어디였나요? 제가 KT와 NC 빼고 전 구단을 다 방문을 했는데 네. 사실 말하기가 조심스러울 정도로 전 구단의 분위기가 좋고 또 열기 그래요? 또한 또 후끈후끈했거든요. 근데 롯데 이번 캡틴 강민호 선수가 캡틴 완장을 찼잖아요. 네. 더 분위기가 좀 푸근해지고 좋아지지 않았나 싶었고 그리고 한화 선수들이 안팎의 기대가 큰 만큼 선수들도 때가 왔다 이런 좀 의지가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조용준 위원은 NC, 두산, 삼성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그 시즌 개막하기 전에 스프링 캠프 할 때는 사실 모든 사람이 낙관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여러 팀을 우승 후보로 꼽아야 마땅한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우승 후보로 꼽을 팀이 예전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에 우승한 팀을 뭐 뽑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두산
비롯해서 네. NC 같은 경우는 아까 조영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워낙 전력 상승 요인이 크고 뭐 팀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뭐 두 팀이 뭐 용호상박일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은 그 우승 후보 두 팀에 좀 견줄 만한 팀은 조금 없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저도 NC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 나성범, 테임즈, 박성민 이런 클린업 트리오라니 이거는 거의 사기에 가깝죠. 네, 말도 안 되는 생산력을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엄청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투수력이 약한 팀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화가 잘 돼서 NC가 우승할 것 같은데, 근데 그보다 이제 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잖아요. 올 시즌에도 역시 돈도 많이 썼고 또 외국인 선수들이 어마어마한 선수들을 또 데려왔기 맞아요.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은데 시범 경기 성적도 좋고요. 올 시즌 하나는 어떻게 뭐 대권에 도전해 볼 만한 뭐 그 정도의 전력이 될까요? 사실 뭐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김현수 선수 경기를 얘기할 때는 시범 경기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시범 경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뭐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지만 한화의 시범 경기를 보면 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한화의 야구는 결국 김성근 감독의 야구가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SK 시절에 보면은 김성근 감독만의 독특한 야구 철학이 선수들과의 신뢰가 같이 맞물렸을 때는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서 당시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성근 감독의 야구와 선수들과의 어떤 화합, 그래서 팬들의 어떤 지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약간 시행착오를 겪는 시기였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게다가 올해 뭐 여러 가지 뭐 FA라든가 나왔지만은 뭐 신인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선수가 많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려서 김성근 감독과 선수단의 어떤 그 통합적인 시너지 어떤 상승 효과가 이루어진다면은 네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놀랄만한 성과를 내도 뭐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화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한화의 로사리오 선수를 비롯해서 이번 시즌에도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합류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 중에서 혹시 가장 기대되는 선수가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셨으니까 로사리오를 꼽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선수가 워낙 메이저리그 커리어가 좋죠. 2012년에 28개, 13년에 21개 홈런을 쳤을 정도로 장타력도 갖고 있고, 또 나이도 27살로 상당히 어리기 때문에 처음에 이 선수가 한국 간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는 상당히 놀라워했어요. 이 선수가 재밌는 건 야구를 아빠가 아니라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 경기에 삼진 3개 당하고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 와요. 아, 스윙이 왜 진짜요? 그러냐고. 오. 네, 그리고 이제 로사리오도 워낙 효자로 지금 유명한 선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외국인 선수가 한국에 와서 잘하려면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한국 문화, 한국 야구에 얼마나 적응을 잘하느냐. 그쵸.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로사리오 선수는 정말 적응 잘할 선수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대가 큽니다. 네, 로사리오 선수 부상 방지를 위해서 로저스와 함께 서산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2의 테임즈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범 경기 소식과 함께 재미있는 야구 소식 다음 주에도 준비돼 있으니까요. KBO 리그 소식도 스포츠 매거진에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네. 본부장은 타구의 비거리가 일반 구장들보다는 조금 더 멀리 나가기 때문에 투수들이 좀 많이 불리해요. 원래 구장하고 같은 규격인데 느끼기에 좀 짧아 보이기 때문에 투수들이 자기 공이 굉장히 좀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소리랑 이런 거에 좀 반응이 민감해요, 실내 구장이. 그러다 보니까 투수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빨리 깨어나가냐에 따라서 투수들 성패가 좀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엘로끼 신나는 노래 나도 함께 불러본다. 하지만 정작 엘로끼 팬들은 이 노래만 들으면 진절머리가 난대요. 벗어나고 싶어도 요상스레 다시 만나는 세 팀의 끈끈한 우정. 과연 올해도 볼 수 있을까요? 롯데가 그 포스트 시즌 진출에 가장 가까운 팀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선수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좀 더 기동력 있는 야구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기동력 하면 우리도 빠지지 않는다고. LG는 일명 스피드 야구를 모토로 시즌을 치를 예정인데, 시범 경기에서도 젊은 야수들의 스피드가 발휘되고 있어. 빨라. 기아는 윤성민이 선발로 돌아오며 에이스 원투 펀치를 가지게 됐어요. 뭐 여전히 빈약한 타선이 변수지만요. 3강을 제외하면은 이제 2개의 티켓을 놓고 나머지 7개 팀이 맞붙게 되는데, 한화라든가 롯데가 가깝긴 하지만 LG라든가 기아라든가 충분히 그 티켓을 놓고 다툴 수 있는 전력이 돼요. 그래서 올해 이런 중위권 팀들의 그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상 첫 800만 돌파를 노리는 2016 KBO 리그.
4월 1일 개봉 박두. 놓치면 후회합니다. 뚜둥. 네, 2016 KBO 리그 5대 궁금증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궁금증만 봐도요, 벌써부터 흥미진진한 시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박지영 아나운서가 또 스프링 캠프 취재를 다녀오셨잖아요. 네. 훈련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팀 어디였나요? 제가 KT와 NC 빼고 전 구단을 다 방문을 했는데 네. 사실 말하기가 조심스러울 정도로 전 구단의 분위기가 좋고 또 열기 그래요? 또한 또 후끈후끈했거든요. 근데 롯데 이번 캡틴 강민호 선수가 캡틴 완장을 찼잖아요. 네. 더 분위기가 좀 푸근해지고 좋아지지 않았나 싶었고 그리고 한화 선수들이 안팎의 기대가 큰 만큼 선수들도 때가 왔다 이런 좀 의지가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조용준 위원은 NC, 두산, 삼성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그 시즌 개막하기 전에 스프링 캠프 할 때는 사실 모든 사람이 낙관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여러 팀을 우승 후보로 꼽아야 마땅한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우승 후보로 꼽을 팀이 예전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에 우승한 팀을 뭐 뽑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두산 비롯해서 네. NC 같은 경우는 아까 조영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워낙 전력 상승 요인이 크고 뭐 팀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뭐 두 팀이 뭐 용호상박일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은 그 우승 후보 두 팀에 좀 견줄 만한 팀은 조금 없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저도 NC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 나성범, 테임즈, 박성민 이런 클린업 트리오라니 이거는 거의 사기에 가깝죠. 네, 말도 안 되는 생산력을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엄청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투수력이 약한 팀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화가 잘 돼서 NC가 우승할 것 같은데, 근데 그보다 이제 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잖아요. 올 시즌에도 역시 돈도 많이 썼고 또 외국인 선수들이 어마어마한 선수들을 또 데려왔기 맞아요.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은데 시범 경기 성적도 좋고요. 올 시즌 하나는 어떻게 뭐 대권에 도전해 볼 만한 뭐 그 정도의 전력이 될까요? 사실 뭐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김현수 선수 경기를 얘기할 때는 시범 경기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시범 경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뭐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지만 네. 한화의 시범 경기를 보면 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한화의 야구는 결국 김성근 감독의 야구가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SK 시절에 보면 우리 KBO 리그 이번 주에 시범 경기를 시작으로 이제 2016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박찬호 의원님 올 시즌에 네. KBO 리그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저는 이제 올 시즌에 공이 이제 단일구 체제로, 공인구가 이제 단일구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그 공이 어떤 공인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공은 바로 S사에서 제작한 공이래요. 제가 조사를 해왔거든요. 네. 테스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네.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공보다 조금 더 투수 친화적인 공으로 2년 동안 그것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잘 읽으시네요. 네. 조사해왔다니까요. 궁금증 풀리셨죠?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감사합니다. 팬들은 어떤 점을 궁금해했는지 지금부터 KBO 리그 5대 궁금증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다 야구야. 겨울에 못 빠지게 기다렸던 야구가 따뜻한 봄과 함께 돌아왔잖아. 야구 팬이라면 세계 7대 불가사의보다 더 궁금한 2016 KBO 리그 5대 궁금증. 지금부터 따라와. 2013년에 창단해 2014년 3위, 2015년 2위. 그렇다면 올해는 NC가 1위 할 차례? 아기공룡 NC가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더니 창단 4년 만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어요. 당연히 NC의 그런 공격력은 만점을 줄 정도로 올해도 굉장히 좀 뜨거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거기다 이제 박성민 선수까지 합류가 된 그 중심 타선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좀 두려워할 정도의 대상이 됐어요. 그럴만도 한 게 지난해 KBO 최초 40을 달성하며 MVP를 수상한 테임즈를 포함 다승왕 해커와 스튜어트까지 모두 재계약에 성공했잖아. 여기에 야수 최대업 박성민까지 잡은 NC. 안 그래도 뜨거웠던 타선이 올 시즌은 폭발할 예정이라고요. 게다가 박성민은 시범 경기 첫날부터 홈런포까지 쏘아 올렸대요. 우승 그까이 거 내가 많이 해봤잖아. 앞으로 몸개그는 보너스. 지난 시즌 중계선호도 1위. 선수는 일단 발디리스 그 외국인 선수가 아마 그 자리를 채울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요코하마에서도 뛰었었고 일본에서 8시즌을 소화했었어요. 그만큼 아시아 야구에도 꽤 이제 적응을 좀 했었고, 본인은 뭐 3할에
한 20개 정도 홈런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성적이라 그러면 충분히 뭐 박성민 선수의 자리를 잘 메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우리 베테랑 형님들도 있잖아요. 시범 경기에서 이승엽, 최형우 등 맏형들의 활약으로 연일 승전보를 올렸다고요.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두산은 또 어떨지 궁금하네. 우리 기계곰 현수도 이제 메이저리거가 됐잖아. 에반스 선수가 확실히 좀 거포형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해주냐에 따라서 김현수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준다면은 또 충분히 또 우승권에 가까운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호도 가고 한준이도 가고 승락이 해켄이 니네 맞아. 게다가 마운드의 희망이었던 한현희와 조상우까지 수술대에 오르며 시즌을 통으로 비우게 됐어요. 넥센은 공수에서 모두 잇몸으로 야구를 해야 하는 거죠. 전력 약화는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팬들을 기대하게 하는 건 염갈량 염경엽 감독의 능력 때문이지. 그동안 스타 선수 하나 없이 선수들을 키워가며 3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잖아요. 과연 염갈량의 마법은 올 시즌에도 통할까요? 데니돈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 박병호 선수 자리를 좀 대신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박병호 선수가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그 임팩트는 어떤 선수를 데려가도 아마 그 자리 그 공백을 채워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넥센이 좀 힘든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다른 팀에서 선수 영입보다 자체적으로 선수들을 굉장히 잘 키워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뭐 굉장히 대스타를 만들어내기 힘들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넥센의 새 동지 고척돔에 얼마나 잘 적응하냐인데 지난해 슈퍼시리즈에 참가한 선수들도 애로사항이 아주 많아. 최다 관중 동원, 최다 언론 노출, KBO 이슈 메이커 한화. 올해도 독수리 군단을 향한 팬들의 사랑은 식지 않고 있어요. 그럴만도 한 게 올 겨울에도 통 크게 쐈잖아. 불펜 최대어 정우람에게 84억 원, 김태균을 붙잡는 데 84억 원, 국내 선수 영입에 반 총 191억 원을 쏟아부었다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난해 등판만 하면 완봉승, 로저스를 잡는 데 성공했고 지난 5년간 콜로라도에서 활약한 현역 메이저리거 로사리오까지 영입하며 삼성을 제치고 올해부터 연봉 1위에 등극했어요. 게다가 2차 드래프트에서도 차일목, 송진영, 이재우 등 베테랑들을 소집했고 이태양, 윤규진 등 부상 선수들도 돌아왔어. 마지막 가을 야구가 8년 전. 우리 보살 팬들, 올해는 정말 가을 야구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5강에 들어갈 수 있는 전력을 갖췄어요. 지난 시즌에 권혁이라든가 박정진 이 두 투수가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서 피로 누적이 결국엔 후반에 좀 부진으로 나타났거든요. 올해는 심수창이라든가 또 정우람 선수가 합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마운드 운영할 때 굉장한 좀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벌써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 공수에서 안정된 모습으로 시작부터 연승 행진을 이어간 한화. 올 시즌에도 흥행을 부탁해.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정규리그 5연패를 기록한 삼성 왕조.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황금 시대에도 비바람이 불어닥쳤어. 팀의 주축 선수들이 도박 파문에 휘말리면서 전력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죠. 지난 시즌에 비해서 약해진 점도 있고요. 하지만 포스트 시즌 진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우승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NC라든가 두산의 이런 강한 견제가 있을 것 같아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박성민과 투수들의 공백을 누가 채워줄 것이냐가 관건인데 삼성은 새로운 외국인 선수 3명에게 기대를 걸고 있어. 박성민 선수